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시장 분석 자료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제 미국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겉보기엔 되게 뜨거워 보이는데, 과연 속 내용도 그럴까요? 특히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시간외 거래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뭔가 좀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8월 27일자 세계시장 동향과 핵심 이슈 분석 보고서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을 딱 요약하고 앞으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이런 것까지 날카롭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이 보고서의 핵심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숫자랑 분석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리고 여러분께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걸 좀 명확하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시장의 큰 흐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옆에서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미국 지수 상승의 진짜 동력이 뭐였는지, 또 엔비디아의 엇갈린 신호 이게 뭘 뜻하는지, 그리고 어떤 개별 종목들이 반짝였고 또 어떤 종목들은 좀 그림자가 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앞으로 어떤 경제 지표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지.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보고서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어제 미국 시장 전반적인 흐름부터 좀 짚어볼게요. S&P 500 지수가 0.24% 오르면서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0.21%, 다우 지수도 0.30% 올랐습니다. 분명 오르긴 했는데 상승폭 자체가 아주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상승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우선 미국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보통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투자자들이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내일이죠. 목요일에 발표될 2분기 GDP 수정체라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권, 그리고 시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금요일에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죠. 이 지표들이 이제 연준의 다음 행보에 대한 단서를 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 결과 기다리면서 약간 좀 기대감을 안고 조심스럽게 움직인 시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 기대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인가요? 아니면 뭐 GDP나 PCE 지표에서 뭔가 딱 원하는 결과가 있는 걸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기대감의 핵심은 역시 9월 연준 회의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최근에 일부 연준위원들 발언 같은 것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조금씩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장중에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종합하면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하고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혹시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랑 아니야, 그래도 일단 확인하고 가자는 관망 심리가 좀 섞여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약간의 낙관론이 조금 더 우세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펼쳐졌다고요?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게 예상과 다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하셨죠?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시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장중에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 요인 중 하나였는데 막상 딱 실적이 발표되니까 시간외 거래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반전이 있었죠. 빅테크 기업들 중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0.5%, 0.9% 오르면서 지수를 좀 받쳐줬는데 정작 주인공이었던 엔비디아는 왜 그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실적 자체는 엄청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부분입니다. 엔비디아는 매출하고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모두 시장 예상치를 아주 큰 폭으로 뛰어넘었어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거죠. 숫자로만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실적이었습니다. AI 열풍이 여전히 강하다는 걸 딱 증명하는 듯했죠.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과거의 성적표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랑 같이 공개된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 전망치,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가이던스가 시장의 눈높이에는 좀 못 미치거나 아니면 뭐랄까 되게 신중하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겁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는데 중국 시장 관련 매출 전망을 제외하거나
좀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 이런 게 부각되면서 앞으로 성장 속도가 이전처럼 막 폭발적이진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자극한 거죠. 와,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역대급 실적 내고도 미래에 대한 아주 작은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다니.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그냥 엔비디아 한 기업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좀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현재 시장이 얼마나 미래의 성장 내러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겁니다. 특히 엔비디아처럼 높은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일수록 조금의 흠결이나 불확실성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이번 경우는 단순히 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넘어서 그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 혹은 AI 반도체 시장 내에서 제품 믹스가 변하는 거, 예를 들면 고수익 제품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 같은 거요. 이런 우려까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이게 AI 하드웨어 섹터 전반에 걸쳐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성장 지속 가능성이랑 잠재적 위험 요인을 더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해요. 즉, 좋은 실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더 확실한 긍정적 신호, 이걸 시장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다른 기술주 보실 때도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과거 실적보다는 앞으로 가이던스하고 성장 스토리가 어떻게 제시되느냐, 이게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 엔비디아 사례를 보니까 시장의 평가 기준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현상이 다른 기술 기업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나요? 보고서에서 스노우플레이크랑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 두 기업을 비교했던데 이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그거 아주 좋은 비교 사례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기업 모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기업인데 실적 발표 후에 시간 외의 주가 반응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 SNO라고 하죠. 이 회사를 보면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함께 앞으로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 역시 아주 긍정적으로 제시했어요. 그 결과 시간 외의 거래에서 주가가 무려 10%에서 11%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걸 기업들의 데이터 처리, 분석, 그리고 AI 관련 워크로드, 이런 작업량이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 겁니다. 특히 스노우플레이크의 그 소비 기반 매출 모델을 고려하면 이게 클라우드 지출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 이런 기대로 이어진 거죠. 오, 스노우플레이크는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데이터랑 AI에 대한 기업 투자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긍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진 거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RW는 왜 부진했던 건가요? 사이버 보안 역시 엄청 중요한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사이버 보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이 회사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다음 분기랑 연간 매출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쳤어요. 이것 때문에 시간 외의 거래에서 주가가 한 7%에서 8%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IT 예산을 집행할 때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이버 보안 분야라고 해도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 이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기업 환경이 좀 어려워지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때 IT 예산 역시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드러낸 거죠. 그렇군요. 스노우플레이크랑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례를 보니까 같은 기술 섹터 안에서도 사업 모델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 이렇게 명암이 갈릴 수 있다는 거네요. 결국 투자자들이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냥 기술주라는 꼬리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신호인가요? 정확합니다. 보고서가 강조하는 점도 바로 그거예요. 시장은 이제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 경쟁 환경, 그리고 미래 성장 전략을 훨씬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동성의 힘으로 섹터 전체가 그냥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다면 이제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스노우플레이크처럼 확실한 성장 동력을 보여주거나 혹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처럼 성장세 둔화 우려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즉각적이고 강하게 나타나는 게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반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기업이 가진 구체적인 경쟁력하고 성장 스토리, 이걸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로 미국 시장 얘기를 나눴는데요. 세계 경제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주요 지역 시장 상황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보고서에서 유럽이나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나요? 네, 글로벌 시각 갖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유럽 증시를 대표하는 스톡스 600 지수는 어제 플러스 0.1% 상승하면서 거의 보합 수준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조금 달랐는데요. 프랑스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 독일 증시는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도 경제 상황이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 거죠. 한편 중국 본토 증시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1.76% 하락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최근 중국 경제지표 둔화 우려나 부동산 시장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날에도 중국 증시는 저렇게 하락했다니 확실히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근데 이런 다른 지역의 움직임이 미국 시장이나 우리 투자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순 참고 이상으로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 이게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들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이나 원자재 수요에도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미국 경제나 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유럽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럽 경제의 건전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나 달러화 가치 같은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주요 글로벌 시장 동향을 함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정 지역의 리스크가 예기치 않게 전체 시장 변동성을 키우거나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가 글로벌 동향을 함께 제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시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나무뿐만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단기적인 관점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이슈들을 나눠서 제시하고 있던데요. 먼저 앞으로 한 1, 2주 정도 단기적으로는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단기적인, 그러니까 1, 2주 관점에서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건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파장입니다. 훌륭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가이던스라는 이 엇갈린 신호가 엔비디아 주가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나 AI 관련 하드웨어 주식들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이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약간의 불확실성이 관련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갈지 아니면 엔비디아만의 문제로 국한될지 이걸 지켜보는 게 단기적인 핵심 관전 포인트예요. 또 이번 주가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의 거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특히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스노우플레이크처럼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더 나올지 아니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처럼 기대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 나올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성장주들이 계속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하드웨어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가 다소 주춤한 사이에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그게 단기적인 관심사라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중기적으로 앞으로 한 1, 2, 3개월 정도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역시 연준의 금리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중기적 1, 2, 3개월 관점에서는 단연 9월에 있을 연준의 FOMC 회의 그리고 그 결정을 좌우할 경제 지표들,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시장의 모든 관심이 쏠려있는 금요일에 7월 PCE 물가 지표, 이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겁니다. 만약 이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둔화되고 있고 경제는 급격한 침체 없이 연착륙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낸다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커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 시장 금리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되고 이건 주식의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벌어들일 기업이익의 현재 가치를 계상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 즉 시장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주식의 현재 가치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미래 성장 기대치가 높은 성장주에게는 더욱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금리나 기대감을 높이는 경제 지표가 나오면 주식시장, 특히 성장주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근데 보고서에서 정책 및 연준의 독립성 관련 정치적 자본 가능성도 언급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경제 지표 외적인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 점도 보고서가 주의 깊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경제 지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발언이나 압력이 커질 경우 이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순수하게 경제 지표만 볼 게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 변수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중기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제시하는 방향성하고 연준의 실제 정책 결정, 그리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변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시각입니다. 시장이 이러한 요인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럼 보고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고서의 한 줄 요약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수는 사상 고점 재갱신, 엔비디아는 좋은 실적, 신중한 가이던스로 시간 외에 흔들렸고 소프트웨어는 선발적 강세로 바통을 이어받는 모습. 이 짧은 문장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요약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저희 청취자분들께 구체적으로 왜 중요할까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라는 헤드라인 뉴스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하고 미묘한 시장의 속사정,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지수 움직임만으로는 현재 시장의 진짜 동력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엔비디아처럼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개별 기업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건 특정 섹터나 기업에 대한 쏠림 투자의 위험성을 보여주죠. 또 시장의 관심이 AI 하드웨어에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특정 소프트웨어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선별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건 앞으로 어떤 분야에 주목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PCE 물가지수 같은 핵심 경제 지표가 단기적인 시장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점,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갑작스런 시장 변동에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현재 시장은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 그리고 동시에 미래 성장 둔화 가능성이나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이 상반된 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팽팽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께서 앞으로 시장 관련 정보를 접하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복합적인 맥락, 즉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이걸 함께 고민하신다면 단순히 오르내리는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보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는 8월 27일자 시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게 유지되면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엔비디아는 뛰어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좀 신중한 미래 전망 때문에 시간외 거래에서는 오히려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시장이 과거 성과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반면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일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기업은 강력한 실적과 긍정적인 전망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기대에 못 미치는 전망으로 하락하면서 기술 섹터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다. 이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특히 금요일에 발표될 PCE 물가지수가 연준의 금리 결정하고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엔비디아의 미래 가이던스처럼 개별 기업 전망에도 민감하지만
동시에 PCE 같은 거시경제 지표에도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PCE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거나 혹은 훨씬 낮게 나온다면, 여러분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단기적인 기회나 위험 요인,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현재 시장이 보여주는 변동성하고 연준 정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이걸 감안할 때 이러한 만약의 시나리오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이나 위험 감수 능력, 리스크 톨레런스라고 하죠. 이걸 현재 시장 상황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시장 분석 보고서를 깊이 있게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